인맥은 어쩔 수 없어도 스스로 배우고 깨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고. 그런데 엄마는 이게 다 핑계라고 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내 색식감 데려와도 선선하지 않을 건 알았어. 어릴 적에 우리 규석이 셋이 데려오면 엄마도 서름 조금 풀어도 되지 그러셨거든. 입버릇처럼. 너 앞에서는 잘해라 어째라 하셔놓고 뒤로는 선볼 여자 알아볼 테니 서두르자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할머니한테 당하신 대로 안 갚으면 모양인데 미치겠다. 어쩌냐 형아. 자기하고 상황 비슷한데 당신은 그렇게 반대받으며 아직도 힘든데 왜 자기가 순순히 허락해야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규석이를 토닥여줬습니다. 굳이 어머니 아니래도 저 같은 배경 반긴 부모가 있겠나요? 머리까지 푸석푸석해지고 까칠하게 버짐까지 돋는 걸 보고는 내 죄다 싶은 게 입이 깔깔하다고 징징대는 규석이 입에다 고봉 숟가락을 들이밀고 반찬 하나하나 얹어 어미새처럼 떠먹이고 특별하게 집 가는 길에 붕어빵까지 사먹여 입에 물려놓고는 헤어지자 했습니다. 저 하나 욕먹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우리 언니 형부 가슴에 못 박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보나마나 어머니가 저 싫어 공격하는 게 저 하나일 리 없고 안 딸려 나올 수가 없는 양반들인데, 언니 형부도 그렇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입에 오르내리면 나는 눈이 횟가닥해서 너희 집에 원망할 것이 틀림없으니 너나 나나 좋은 기억만 남긴 지금 헤어져 서로 달걀 볼 적마다 떠올리며 웃자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규석이가 타조할 만한 눈물을 뚝 떨어뜨리고 저기까지 훌쩍이며 가더니 한달음에 돌아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헤어지냐고 말입니다. 국민학교 6년, 중고등 6년에 6개월 방위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합 5년, 그리고 지난 1년 장장 18해를 지냈으니 우리 숫자 18을 외치며 헤어질 때 되었다고 냉정하게 말하자. 꼭 재혼하는 어머니 등 떠밀려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처럼 앞으로는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겠다며 매달리는 규석이를 발로 톡 쳐내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도 속은 상하지만 머스마 하나 때문에 언니나 형부의 잔잔한 가정에 돌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하다 만난 규석이 어머니의 말본새가 두구두구 걸렸던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에서 진상의 향기를 느꼈는데, 밝고 재밌다는 규석이 이야기에 저는 코미디언인 줄 알았다는 둥, 내 덕분에 달걀 엄청 삶았다는 둥 웃는 얼굴로 베베 꼬아 말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규석이야 애가 둔해서 잘 몰랐겠지만 저처럼 남의 눈치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척하면 삼천리고요. 어린아들 붙들고 자기가 당했듯이 며느리 들어오면 자기도 이 정도는 해도 되지 했다는 그 아주머니의 안갚음에 차라리 고아라면 감행해도 절대로 내 사람들 위에 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톡톡 규석이가 던지는 돌인 모양인지 4층 제 방 유리창으로 뭔가 날아왔지만 저는 내다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뭐랄까, 남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잃은 느낌의 영원한 내 편,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한 동지를 잃은 허탈감에 힘이 쭉 빠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뿐인 혈육 생각에 저는 귀를 막고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별했던 저는 일주일 만에 집 앞에서 기다리던 규석이한테 딱 걸려서 차에 태워졌는데, 독한 척은 했어도 그동안 힘들어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자 하고 순순히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한 할머니가 미리 타 기다리고 계셨는데 차가우면서도 호기심 있는 시선으로 저를 요목조목 훑어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나도 이판사판 가릴 것 없어. 내가 최악의 상황에 꺼내들 히든카드인데 급박한 상황이니 초반부터 쓴다. 인사드려 형아, 우리 할머니셔. 너와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니까 이쁘게 보여. 괜시리 지레 헤어진다고 하지 말고. 나 너 아니면 저기 땅끝마을까지 운전해가서 그대로 바닷물에 퐁당 해벌릴라니까 뻗대지 말고. 나 꼭 차하고 같이 빠질 거야. 이거 산지 얼마 안 됐거든.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진 욕 먹고 받고 내마 홀랑 헤쳐먹고 갈 거야.
나 완전 눈에 뵈는 거 없다고 지금. 이런 규석이의 말에 할머니가 쓱 혀를 차시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여. 뒷자리에 노인네 앉히고 손주란 게 그런 소리를 하냐며 역정에 따끔하게 경고를 날리시곤 제가 절에서 보러 왔다 하시는 말투는 또 차분하신 할머니는 과연 손주 장가들 나이까지 며느리 탐탁치 않게 여기신다는 양반처럼 무척 깐깐해 보이셨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강생이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모르겠지만 아주 재미있네 그려. 저놈이 저런 구석도 있었나? 안 그래도 저 녀석 사내치고 강단도 없고 박력 없어서 걱정하던 참인데 아가 너한테는 또 사내 노릇하는갑네. 대충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귄 아가가 어쩌자고 반대한다는 소리에 단칼에 잘라내버린디야. 우리 규석이가 좋아하는 것보다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응? 저거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차 데리고 바닷물에 퐁당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닌데 말이여. 반대한다는 소리 들은 날 바로 차버린 건 마음에 별로란 소리 아니여? 짝사랑했나 우리 손자가? 남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저는 아마도 규석이가 빼먹은 제 가정사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규석이네에게서 환영받지 않을 제 처지인 것을 아는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만나면서도 마음판은 언제 헤어져도 바로 마음 정리하도록 추억의 짐가방을 싸두었습니다. 물론 그 가방 자리가 수십 년이 가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 그리고 그 반대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원망 갖지 않겠다 다짐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규석이 하찮은 사람 아닙니다. 저만큼 착하고 저 좋아해 줄 사람 못 만날 것도 알아요. 게다가 부잣집 도련님인데 제가 어디 가서 만나요. 덕분에 저도 호강 많이 했어요. 반대를 하시건 말건 규석이만 꽉 잡고 있으면 잡혀줄 아이인 것도 알지만 제가 그러면 욕먹을 사람 따로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고 어머니 뵈니 당시 들은 칭찬이 다가 아니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해서요. 괜시리 화목하게 잘 사는 우리 언니와 형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언니도 그렇지만 형부는 친오빠처럼 챙기고 지금까지 한 집에 들여 눈치 한 번 안 준 사람인데 선물은커녕 저희 집 일에 험한 꼴 당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규석이야 집안 좋고 인물 좋고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은 애고 지금은 반대한다는 말에 저렇게 흥분하지만 절대로 선에서 엇나갈 애 아닌 것도 알아요. 오래 봐서. 본래 속마음은 어찌 되었는지 마음 주려고 노력하고 바로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은 충실히 할래라 별로 걱정 안 해요. 규석이도 저도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을 포기할 정도로 나약한 애들 아니니 헤어지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런 제 말에 아니라고 나는 못 견딘다며 발 동동 구르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할머니에게 매달리던 규석이를 보고 감히 왕세자마마 꼬연에다 들킨 무수리처럼 비장하고 감정 없이 말하는 저를 보시던 할머니가 한참을 저와 눈을 마주치시다가 그래 내가 네 편 들어 어멈 입 다물게 하면 우리 규석이하고 잘해볼 생각은 있고 하셨습니다. 괜시리 부끄러워져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그러시다면야 제가 망설일 것은 하나도 없죠 하니 피식 웃으시는데 규석이가 그런 할머니 팔에 매달려서 열심히 제 홍보를 해주었죠. 할머니, 희영이는 달러. 다른 아이야. 우리 희영이는 다른 애들이 와 쟤네 집 부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 그을 적에 당당하게 나한테 먼저 말 걸었어. 다른 애들이 내 눈치 보면서 나한테 뭐 달라는 말 못할 적에 당당하게 와서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어준다고 나서는데 그래서 그런 희영이가 언니나 형부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말 나는 알아. 다른 애하고 다른 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당당히 여기지 않는 거. 꼭 고마워하며 웃어줬다. 나는 애들한테 나눠주면서도 욕먹었거든. 적게 받은 애가 꼭 뒤에서 욕해. 너희들이 나눠 가져 했는데 지가 늦게 와서 못 받은 걸 나를 원망해. 그거 결국 자기 못 받은 거 나보고 내놓으란 소리잖아. 희영이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자식 배려해서 참는 것을 모르는 자식은 결혼해서 챙기는 사람까지 잘 아는 척 물들이며 대우 못 받게 한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희영이는 절대 내 것을 탐을 안 내. 늘 내가 먼저고 남는 거 주는 것에 감사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고맙게 여겨. 자기라서 챙겨준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난 희영이한테는 내 모든 걸 나누고 주어도 행복해지겠구나 싶어.
이런 여자라면 내가 가진 거 나누고 같이 나란히 서로 믿을만 하겠다. 이런 내가 힘들어지면 날 위해 또 자존심이고 모든 걸 던지고 날 위해줄 사람이란 확신이 들어. 엄마는 아직도 할머니가 미워하는 게 외갓집이 가난해서인 줄 알고 있지만 할머니는 그것보다 달라지지 않는 정신 상태와 노릇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 아버지 사업의 안주인으로 아무 노력 않는 거. 희영이는 존재 자체가 힘이고 달라진 위치 빨리 캐치하고 배울 거야. 슬프지만 냉정하게 자기 위치 파악하고 반대하면 헤어질 거라서 집에다가도 얘기 안 한 건데 엄마한테 딱 들켜버리는 바람에 할머니한테 매달리는 건데 믿어줘요 우리. 희영이 믿어줘요 할머니. 가정 환경이 어쨌건 그건 그뿐이란 걸 보여주래야. 믿는 구석 할머니까지 반대하면 저 진짜로 개도 안 물어갈 호랑 많고 인간 말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모시고 경치 구경을 다녔는데 자주 뵙다 보니 인상과 달리 정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똑 부러지신 성품이시라 바로바로 얼굴에 티가 났는데 바로 캐치하고 수정하면 또 곧바로 풀리시는 뒤끝없는 성격이셨는데 다른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가시고 자매 키워주신 외할머니 대하듯이 저 역시 그런 표정 하나 담아두지 않고 편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가 정 싫다 하시면 계획대로 규석이와 헤어지면 그뿐. 어릴 적 만나 쌓아온 세월이야 제정신인 상태로 별로 없던 콧질질이 철없는 시간이고 앞으로 남은 40에서 60년 성인으로 긴 세월이 남아있는데 잔정이 휩쓸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저나 규석이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고행길이라는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앞장세워 이리저리 친척들을 만나고 다니셨는데 그 반대가 대단한 며느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제 이력에도 아들하고 손주는 또 다르지 하며 웃으시던 시고모님들이 네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지만 조금 마음고생하면 또 금방 풀릴 거라며 응원을 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때 네 할머니가 반대한 게 다른 이유가 있던 게 아니었어. 뭐랄까... 우리 엄마가 깐깐은 해도 또 물은 부분은 한없이 무르거든. 원래 결혼하기로 돼 있던 아가씨가 아주 착하고 경우가 발랐어. 네 시어머니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라서 그러네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어. 다른 여자가 더 좋다더라 하니 바로 물러나더라는데 아마 네 아버지도 이게 뭔가 뜨끔했을 것이다. 우리 오빠가 가끔씩 삐딱선 타면 기막히는 인간이거든. 결혼 준비에 얼마 들어가네. 하객 몇 명 들어온다네 하니 괜시리 반항심 생겨가지고 결혼이 장사하는 겁니까 빽 하더니 아주 제대로 물렸지.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장사로 안 여기는 줄 아나? 순진한 건지 맹한 건지.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혼자 다 있는 자리에 치고 들어오면 아무래도 깐깐스러워지기 마련인데 네 엄마는 그걸 다 자기가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 뻗대고 들어와선 선물 들어오는 명함 챙겨 보답 인사조차 안 한다. 보답이 뭐야. 진정으로 통으로 빼돌려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안주인이랍시고 들어앉아 놓고는 그저 뭐 생기면 좋고 네 아버지 비위 맞추는 거 그걸로 땡이니 어머니가 하시다 우리가 물려받아 하고 있잖냐. 우리가 무슨 그룹이야? 끼케야 부장내까지 얘일곱 챙기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 에휴, 네 시어머니가 뭐라건 버텨 아가. 우리가 편들고 나서면 곧바로 깨갱할겨. 사실 아가씨 아니라 누구를 앉혀놔도 시집살이 되물림하려고 이 바득바득한 자리야. 그 속내 우리가 하니까 걱정 말고 들이대. 어머니 빼고 이런 짓을 하다니 괴로워하면서도 규석이는 할머니를 이용해 아버지까지 포섭을 마친 이후 어머니께 희영이 집으로 인서 오라고 했어요 선전포고를 했으니 저를 정리한 줄 아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심드렁하니 얼굴이나 보자 하고 나가신 시아버지 붙들고 그냥 그날 외식을 하자는 둥 볼 필요도 없다는 둥 무조건 쌍지팡이를 집으신다는 소리에 나름 거금들여 백화점에서 산 선물 들고 찾아갈 적에는 저도 이만저만 긴장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할머니는 저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니 어머니나 할머니 의견 상관하지 말고 선입견 없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 명하셨으니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시어머니는 열애로 한 상태에서 정말로 중요한 패스권은 아버님이 주고 계셨습니다. 고생 많았네. 힘들었을 텐데 얼굴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외할머니가 아주 잘 키우셨구만 그래.
형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야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있는 데서 마음을 다해 나누며 사는 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우리는 사업하지만 있다가도 없고 그래. 겉보기만 번지르르 하고 저 피아노 우리 아무도 치는 사람 없는데 들여놓고 먼지 쌓이는 것 좀 봐. 나는 며느리감은 먼저 실속 그리고 정직 그것이면 돼. 안 그래도 규석이 저놈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꽉 잡혀 있었다니 임자 제대로 만났구나 싶네. 그리 좋으냐 이 녀석아. 저 녀석이 은근 꽁한 구석이 많은데 그 세월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헤어지고 꽉 잡고 사냔 말이야. 사람 다룰 줄을 아는구만. 그래야지. 어느 집이건 풀 때 풀고 숙이고 들어갈 때 숙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평탄해. 우리처럼 사업하는 집은 현명한 한 사람이 또 그 나름 역할 크고 말이야. 사내들 어차피 마누라 한마디에 휘둘리는 놈들이거든. 아버님의 허락하는 말씀에 시어머니는 입이 뾰루통 나와서는 당장 청첩장에 형부 이름 올리면 사람들에게 말 나오고 그러면 우리 집 망신 아니냐며 역시 빙 돌린 결사 반대 표시를 하셨으니 규석이와 제가 잘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아버님 듣는 데서 엄마가 이해 싫다고 말했는데 기어이 집에 데리고 왔다며 자기 말이 웃음냐며 펄펄 뛰셨습니다. 앞에 내놓은 찻잔까지 집어던지며 선물 필요 없으니 그대로 들고 가라며 잔뜩 노여워하시는 어머니의 큰 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었는데 그제야 슬그머니 시할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나오셨으니 규석이가 나중에 말해준 것에 의하면 나와 보실 필요도 없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척 하신 거였답니다. 어머니는 구원군이라도 만난 듯이 세상에 규석이가 조실 부모하고 결혼한 언니네 얹혀 사는 아가씨를 결혼한다고 데려왔어요 하며 할머니께 내달렸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잡힌 팔을 빼내시더니 대놓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누구 보고 어머니래? 나 말하는 것이냐 너? 안주인 노릇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규석이 낳고 배울게요 하고는 장가들 때까지 이러고 있네. 너야말로 내 며느리라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겠구만. 뭔 어머니야. 뭐라고 하면 입비중 나와서 내 욕하고 다니면서 막말로 너도 이 아가씨하고 비슷한 사정 아니었냐? 혼처있는 남자 착 차고 들어와 뻗대는 너하고 한 집에서 30년을 산 내가 두 다리 건너 손주 며느리 꼴을 못 볼까봐. 나도 많이 약해졌다.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못마땅한 너 누가 욕하면 내 욕 듣는 것 같이 듣기 싫더라. 그런 내가 사는데 너라고 못 살겠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규석이가 좋다면 그만이지 뭔 시어머니 자리가 며느리 싫다고 설레발이야. 네가 데리고 살 거야? 너 그동안 나하고 살았어? 참네. 어디 보자. 얼굴이 또릿하고 눈빛이 맑은 게 총명해 보이는구만. 눈치와 경우도 있어 보이고 말이야. 맨 맹탕도 못 쓰고 허탕도 못 쓰는 법이지. 암만 어디 보이는 것처럼 총명하게 여우짓 해가며 호랑이 같은 기세로 너 싫다는 시어머니 네 편 만들어 잘 살아봐. 그리고 어멈 너야말로 어머니 말로만 하면서 뚱한 마음에 되물림 생각 말고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 잘 봐줘라. 이 집 남자 아니여. 네 남편하고 똑같은 놈이다. 괜시리 실내 좋네 팩하고 토라져봤자 아들만 잃어. 내가 이미 당해봐서 잘 알잖냐. 너 들을 때 네 남편 어땠나 생각해봐. 아버지의 단도리에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줄 시고모님들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니 대놓고 폐악은 못 부리시지만 은근슬쩍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거짓으로라도 우리 언니와 형부에게 모진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으니 따로 나가 살으라는 어머니의 명에도 저는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시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미운 정 믿고 그런 것이죠. 특히 제가 남편에게 부탁한 것이 제 편 들지 말고 어머님 편에 앞장서서 제 불만을 토로하라는 것이었는데 처음엔 싫다고 하던 남편은 연유를 알고는 뒷담화의 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엄마, 나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확실히 애가 없는 집서 자라서 그런가 돈 엄청 밝히네. 아니 연애할 적에는 집안 수준 차이 나도 나한테 맞춰줄 거라고 이러더니만은 내가 뭐 사들고 오면 얼마냐고 꼬치꼬치 묻고 돈 아깝다고 난리를 치네. 예전에는 내가 주는 것은 다 좋다더니 뭐 사주는 것마다 비싸네, 환불 가능하냐 그런다. 기분 잡치게. 별거는 아니고 실크 블라우스. 엄마는 집에서도 얼마나 이쁘게 하고 계셔. 우리 엄마 본 좀 받아라 했더니만 자기는 죽어도 엄마 못 따라간다나 어쨌다나. 참내 이게 신혼이냐고.
물 건너 제주도도 신혼여행으로 한 번 간 게 전부면서 뭐 이거 아꼈다가 어머니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이 없냐고 주접스럽게. 아 몰라요. 자기 키워준 외할머니 여행 보내드린 게 꿈이었는데 못하게 됐으니 그거 다 할머니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해드리겠대. 야 우리 엄마가 나보다 돈 많아 이렇게 말해도 그거하고 다르다는데 퍽이나 궁상이다 싶어. 엄마 쟤 싫어하잖아.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거 싹 잊고 저런다. 단순해 애가. 할머니나 아버지 허락 받았어도 엄마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결혼 못했을 거라는데 뭘 결혼을 못해. 내가 우기면 되는 걸. 하늘 같은 서방님을. 그럼 틀린 소리를 한 게 아닌데 왜? 엄마가 너 생각해서 결국 져준 거지. 다 찬성한다 해도 시어머니인 내가 끝까지 반대하면 못하지. 할머니야 의견 참고만 하는 거야. 얘가 몰라도 한참 몰라. 뭐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가 날 싫어했다고 저도 미워하면 되겠냐? 반대했어도 결혼했으니 도리해야지. 그게 뭐라고? 그럼 나한테 못하라는 거야 뭐야? 자식이 이상하네. 그리고 얼마짜리를 샀는데 얘가 선물 받고도 그래? 이놈의 자식 통도 크다. 나도 그 정도 가격대는 때에나 사 입어. 얘가 왜 이래? 그리고 희영이 말대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차려입지만 걔는 집안 살림 배운다고 아줌마하고 일하고 할머니 수발 돕고 하는데 그런 블라우스 있겠냐고. 차라리 아기 들어서면 편한 인부복이나 사줘. 네 색시가 눈이 좀 매섭고 애가 내 앞에서도 기 안 죽고 할 소리 하길래 되바라지게 봤는데 그래도 인간은 됐네. 걔가 그래? 돌아가신 할머니께 못한 거 우리한테 하고 싶다고? 그게 너도 우리 가고 나서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 나도 결혼할 적엔 네 외할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했었는데 근데 너 말끝마다 없는 집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 네 아버지 심지어 할머니도 대놓고 그런 타박은 안 하는데 너 좋다고 그 야단을 치고 결혼해놓고 왜 이러니? 뭘 뒤끝이 없어. 이젠 친구 아니야. 아내 대접을 해줘야지. 너 이 자식 외갓집도 있네 없네 뒤로 욕했던 거 아니야? 결혼하면 철든다는데 얘는 왜 이러지 점점? 시할머니께서도 이거 어머니가 챙겨드리래요 하니 아닌 거 안다 하시면서도 제 눈치 보여서인지 눈도 곱게 뜨시고 좋게 한 소리 건네시는 것을 보면 확실히 말씀하신 미운 정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시며 꽁했던 시어머니가 또 당신에게 살가오니 저 보란듯이 친한 척 하시며 말씀을 나누시다가 네가 챙기라고 했다며 하시는 말씀에 무슨 꿍꿍이인가 경계하셨던 어머니는 결국 정말로 마음을 풀으시며 살갑게 대해주시기 시작했는데 30년을 같이 산 어머니에게 누구 보고 어머니래 하셨던 시할머니도 점잖으신 듯하지만 뭔가 물렁한 부분 한 구석이 있어서 포인트를 잘 긁으면 금세 아이가 되십니다. 둘이서 그림 맞추기 하며 심심하게 놀던 저희는 한 사람이 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분위기 좋은 틈에 살살 꼬신 시어머니 합류로 흥미진진한 점당 10원 게임을 하면서 허물없이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저 결혼한 지 4년 후 놀이친구였던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적 저나 어머니 모두 결혼 당시와 달리 딱 붙어서 손잡고 의지해가며 울며 불며 배웅했고 시고모들에게 두 고부 덕에 우리 엄마 말년에 편안하고 재미나게 살다 갔다고 눈물 속에 칭찬을 들었는데요. 닮은 구석 많고 살아온 환경 비슷한 어머니는 초상 치르며 규석 씨가 저와 결혼하려고 시할머니께 도움 청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래 잘했다 하시고는 별 말씀 없이 넘기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신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싸늘한 시어머니 보면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하셨을 적에 어머니도 편들어 주실 시할머니가 계셨다면 수월했을 것이다. 제가 운이 좋았다 말씀드리니 환하게 웃으신 어머니는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녀석이더라. 이제 됐으니 네 남편 보고 나 잡고 네 욕 그만하라고 해라 하셨는데요. 계속되는 남편의 뒷담화에 요것들이 하시던 어머니도 어디까지 하나 보자 재미있어서 장단 맞춰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슬아슬하니 가고 단단히 하고 돌입한 제 시집살이는 예상보다도 빠른 5년 만에 끝났는데요. 없는 친정에 아들 빼앗아간 예쁠 것 없는 며느리로 조실부모한 저는 시부모님은 부디 무병장수 만수무강하셨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신 시할머니처럼 우리 아이들 물고 빨고 예쁜 모습에 종종 엄마 닮아 똑 부러진다는 칭찬을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훗날 저희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무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남인 형부 사랑 먹고 자라 역시 남이었던 시댁 사랑까지 받는 행운아로 밉다 밉다 하면 한없이 밉지만 이쁘다 이쁘다 하면 한없이 예쁜 것이 사람 아닐까 한 말씀 던져봅니다. 들어주셔서